챕터 11 맨델 앤 더 진 아이디어 공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목차에 따라 용어 정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확률을 통한 유전의 법칙, 유전 법칙을 벗어나는 유전 영상, 사람의 유전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의 법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종이란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물 개체를 의미하며, 잡종이란 서로 다른 종이나 계통 사이의 교배에 의해 생긴 자손을 의미하며, 우성이란 서로 다른 두 품종을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형질, 즉 우세한 형질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나타나지 않는 형질, 즉 열세적인 형질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란 형질의 변이를 지정하는 유전자를 의미하며, 동형접합이란 한 쌍의 똑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구성으로 그 예로 라지 A, 라지 B 등을 의미하며, 이형접합이란 두 개의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구성으로 라지 A 라지 B 등을 의미합니다. 표현형이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색, 모양과 같은 형질들을 의미하며, 유전자형이란 라지 A, 라지 A, 라지 B와 같은 유전자들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특징이란 개체마다 차이를 보여주는 유전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형질이란 한 가지 특징에 대한 각각의 변이를 의미합니다. 멘델은 유전의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 완두 교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멘델이 왜 완두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완두엔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전적인 특징을 관찰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완두를 사용해 멘델은 잡종화를 통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잡종화의 과정에서 순종인 부모를 우리는 P세대, 잡종인 그 자손을 F1세대, F1 잡종을 통한 자손을 F2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완두 교배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부모 세대를 교배한 결과인 F1세대 잡종은 모두 보라색 꽃을 가진다. 2. F1세대를 자가수분 또는 타가수분한 F2세대는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의 비율이 3대1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멘델은 흰색 꽃에 대한 유전인자가 F1세대의 완두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라색 꽃에 대한 유전인자가 존재했을 때 숨겨진다. 즉, 보라색 꽃이 우성의 형질이며 흰색 꽃이 열성의 형질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완두의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도 알아본 결과 모두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약 3대1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1.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 유전되는 특징들이 다양하다. 즉, 완두에서 꽃의 색을 지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보라색, 흰색으로 두 종류이다. 2. 각 특징에 대하여 생물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총 2개의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3.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 우성 대립 유전자가 생물체의 외형을 결정하며 열성 대립 유전자는 외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유전의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멘델의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분리의 법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분리의 법칙이란 한 가지 특성에 대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 동안 서로 분리되어 다른 배우자로 들어간다는 법칙입니다. 옆에 사진을 통해 알아보면 P세대, 즉 부모 세대가 원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형성할 때 꽃 색깔 유전자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하나씩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배우자들이 합쳐져 라지 P, 스몰 p 조합을 가진 F1 잡종 식물이 생산되며, 이 잡종 식물이 다시 배우자를 만들 때 대립 유전자들은 다시 분리되어 배우자의 반은 라지 P, 나머지 반은 스몰 p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F1 세대로부터 형성된 배우자들이 다시 무작위로 조합이 일어나면 멘델이 F2 세대에서 관찰했던 보라색 꽃의 비율 3, 흰색 꽃의 비율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유전자형의 비율로 보게 되면 라지 P, 라지 P 스몰 P의 1대 2대 1의 유전자형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전자형을 모르는 생물체와 열성의 동형접합자의 교배를 통해 유전자형을 우리가 모르는 생물체가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독립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의 법칙이란 두 개 이상의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즉, 배우자 형성 동안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다른 대립 유전자 쌍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는 법칙입니다. 옆에 사진을 통해 보면 라지 Y, 스몰 r이 만약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했을 경우엔 표현형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을 땐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두를 실제로 교배했을 땐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의 비율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색과 모양을 결정하는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유전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라지 Y, 스몰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스몰 r의 네 종류의 배우자를 생성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유전의 법칙에선 곱셈의 법칙과 덧셈의 법칙 역시 성립하게 됩니다. 배우자 형성 시 특정 배우자가 라지 R 또는 스몰 r을 가지는 확률은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확률과 같이 각각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특정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확률을 곱함으로써 어느 한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사진을 통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라지 R, 스몰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모두 가로의 라지 R 또는 스몰 r, 세로의 라지 R 또는 스몰 r이 있는 확률인 2분의 1을 서로 곱해 4분의 1의 확률을 각각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가로축의 라지 R, 세로축의 스몰 r, 가로축의 스몰 r, 세로축의 라지 r을 가질 확률인 각각 4분의 1을 더해 총 2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형접합자와 이형접합자의 표현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완전 우성과 달리 동형접합자와 이형접합자의 표현형이 동일하지 않은 불완전 우성의 경우엔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예시로 붉은색 금호초와 흰색 금호초를 교배했을 때 F1 잡종은 붉은색도 흰색도 아닌 분홍색 꽃을 가지게 되며 F2 세대에서 역시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의 비율이 모두 1대 2대 1로 완두에서는 3대 1이었던 것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형 접합자가 두 가지 표현형을 모두 나타내는 공동우성, 하나의 유전자가 다수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 발현, 형질의 발현에 여러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복대립 유전자 역시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한 유전자의 표현형이 발현이 다른 유전자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역시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옆에 사진을 보았을 때 라지비 스몰 b는 검은색 털을, 스몰 b는 갈색 털을 가지는 강아지가 나와야 하는 거에 비해 만약 라지 E, 스몰 E의 유전자형이 스몰 E의 경우 두 가지 색 모두가 아닌 노란색 색만 가지는 리트리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형 형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인자 유전 역시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예시로 피부색을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가 있고 각 유전자가 검은 피부색 대립 유전자 라지B, 라지C, 흰 피부색 대립 유전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가질 경우 총 표현형은 7가지이며 우리는 흔히 대문자의 개수로 피부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계도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유전자형을 추론하고 미래의 자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한 예시로 보면 옆에 사진을 통해 보면 부모 모두 V자형 머리선을 가지는 보라색임에도 불구하고 3세대 두 번째 딸은 V자형 머리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V자형 머리선 형질은 우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성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색증, 낭성섬유증과 같은 수천 개의 유전병은 대부분 단순 열성 형질을 통해 유전됩니다. 이형 접합자, 즉 보인자는 표현형이 정상이더라도 자손에게 열성 대립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성 유전병이 왜 진화의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같이 이형 접합자일 경우 말라리아에 대한 감염 빈도와 증세가 감소한다는 것과 같이 생존을 위해 이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성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대립 유전자들은 대부분 열성이지만 우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 생기는 사람의 유전병 역시 연골 발육 부전증, 헌팅턴병과 같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는 부모 모두에게 열성 유전자가 존재해야만 발현할 가능성이 있던 열성 유전병과 달리 우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람의 유전병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유전병 발형 인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면 분리의 법칙, 한 가지 특성에 대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 동안 서로 분리되어 다른 배우자로 들어간다. 독립의 법칙, 두 개 이상의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즉, 배우자 형성 동안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다른 대립 유전자 쌍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확률을 통해 우리는 곱셈, 덧셈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 다면 발현,
극대림 유전자, 상위, 다인자 유전자와 같이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는 유전의 양상이 있다. 사람의 유전에서 우리는 가계도를 분석하고 사람의 유전 중에서 열성 유전병, 우성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필요하실 경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11 맨델 앤 더 쥔 아이디어 공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